저는 이성훈이라고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그동안 뭐 했는지 한번 쭉 돌이켜 봤거든요. 제가 이제 국제개발협력에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한 걸 2010년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쪽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활동한 거는 1988년까지로 거슬러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대학 졸업을 88년 했는데 첫 직장이 국내가 아니라 홍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제가 가톨릭 학생회 활동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주화라든지 인권 이런 데 관심이 많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아시아 본부가 홍콩에 있어서 홍콩에 3년 동안 간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국제개발협력보다 인권적인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정작 국내 인권단체는 개도국이나 국제인권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여력이 안 됐던 거죠. 근데 개발협력 단체들은 이미 개도국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개발협력 단체가 인권에 대한 어떤 관점이나 이렇게 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보다 개발협력의 효과성이 높아지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10년 전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 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부산 세계 원조총회를 앞두고 새벽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 열기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분위기는 이제 개발협력에 우리는 후발주자였잖아요. 그래서 좀 따라가 보자. 뭐 그런 것들에서 새벽 공부, 마치 이제 새마을운동, 새벽종이 울렸네. 이런 생각으로 그 당시 막 열심히 공부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 그 성과가 10년 전에는 바깥에서만 하던 얘기가 이제 제도화된 거, 특히 이제 코이카가 인권 경영을 본격화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10년 전에 그걸 계속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소확행, 작은 거로는 그때 공부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억해서 여러 곳에서 지금 캐시오시에도 그런 분들 계시고 현장 사업도 그러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때 일종의 뿌렸던 씨앗들이 여기저기서 나름대로 열매 맺고 있거나 하는 그런 걸 볼 때 가장 나름대로 뿌듯한 그런 감정을 갖곤 합니다. 지난 10년 이렇게 보면은 한국 개발협력에는 큰 분수령이 한 번은 그 2010년과 11년, 그러니까 G20 정상회의하고 부산 개발원조 총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2015년에 SDG 채택, 이게 큰 분수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실 SDG가 큰 의미를 지닌 게 제가 얘기했던 많은 내용들, 뭐 인권, 민주주의, 이게 SDG 16번에 다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따로따로 했던 것이 SDG라는 하나의 틀 속에 딱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SDG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굉장히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분절적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SDG가 제대로 이해되고 실천된다면은 그동안 얘기했던 많은 것들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 BTS라든지 아니면 블랙핑크라든지 한국의 이런 K-POP 그룹들이 유엔이나 기후위기 홍보대회를 하게 되면서 많이 알려진 건 좋은데, 사실 국민들이 실감하는 거는 기후위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가뭄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마라든지 그 다음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걸 보면서 이거 장난이 아니다. 미래가 아니라 현재라는, 그렇게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외국의 일과 내 일과 한국을 같이 통합적으로, 근데 거기에 SDG가 다 연결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 국제개발협력도 이제는 해외와 국내와 구분되는 게 아니라, 제가 존경하는 오일남 배우가 수상소감에서 뭐라 하냐면, 이제는 세계 속의 한국과 한국 속의 세계를 같이 보는 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국제개발 패러다임도 이제는 많이 달라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질문을 종종 받은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강의하다 보면은 저 국제개발에 관심 많는데 뭘 공부해야 되지?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뭐라 그래 답하냐면은 아무거나 공부해도 됐습니다. 근데 국제개발에 오시는 분들은 알다시피 전문가로 파견될 때는 한글부터 시작해서 태권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미용, 모든 직업이 가능하거든요. 당연히 뭐 사업 기획이라든지 뭐 평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전문성은 갖출 필요는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국제협력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분야라는 거, 그것들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그동안 30년 동안 국내외 이제 시민사회 단체 다양한 분야를 하게 되면서 특히 KCOC에 계신 개발협력 분들을 보면 느낌은 상대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참 마음이 곱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현실은 마음 고운맘만 가지고 변화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까칠함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이제 인권단체 하는 분들은 좀 까칠해요. 왜냐면은 인권 피해자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 피해자들과의 공감하는 것이 생기면서 당연히 이제 그 가해자라 그럴까요? 침해에 대해서 분노로 표출이 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개발협력 같은 경우는 우리 현장과 좀 외국에 있잖아요. 좀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인권 침해를 직접 맞닥뜨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많이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선한 마음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개발협력에서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선한 마음이 좋은 결과로 연결될까? 영어로는 다 굿입니다. 굿. 선하다란 말과 좋다라는 말 다 이제 굿이 되는데, 그 계기가 인권 기반 접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 애로치가 돼야 우리의 선한 의도, 선한 동기를 하는 그것들이 실질적인 좋은 결과를 현장에서 맺게 된다라는 그거 하나고, 또 하나는 이쪽 분야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자를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세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이 분야 사실 비영리 단체라는 거는 자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강제로 온 사람 없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잘하는 거. 당연히 이제 자발적이니까 잘하는 거 하겠죠. 마지막으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회적으로 공익적인 가치가 있느냐. 물론 당연히 생계비는 자기가 이제 해결해야겠죠. 월급으로. 그렇지만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 어떻게 혜택이 갈까.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 분야야말로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고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고. 근데 이것이 하다 보면은 저는 이게 전문성이 되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옛날에는 개발협력 분야가 봉사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단기 봉사하는 사람들 자기 직업 가지고 후원금 내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쪽에 이제 KCOC 직원이 됐다라는 거 이게 전문직, 평생의 평생의 직장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원칙을 견주하면서 그 대신 본인의 역량 개발을 같이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역량 개발에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역량 개발 전문성은 넓이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넓이. 그러니까 우리 뿌리 깊은 나무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깊게 판다고 해서 처음부터 깊게 파면은 어느 정도 가다가 한계 막히거든요. 처음에 넓게 파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야 깊게 가거든요. 그 넓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 사람들을 만나서 아까 제가 생태계라고 얘기했는데 정부 속 사람 만나고 기업 만나고 해외 사업하고 국내도 하고 이런 다양한 넓은 경험을 하는 것이 깊이 들어가는데 깊이 들어가야 나무는 높게 가고 높게 가야 멀리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10년, 20년, 3년, 30년을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하는데 한 우물만 파는 게 아니라 넓은 우물을 파는 그런 역량 있는 많은 분들이 나와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차원에서 이게 제가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제 국제개발협력의 역할은 국제 기준을 우리가 국내 이행하는 여전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걸 넘어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규범과 의제를 우리가 주창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다양한 현장 경험들을 정책의 언어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글로벌 의제와 연결시키고 글로벌 의제를 제시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는 기업하고 그 엔터 업계, K-팝 이쪽은 글로벌 선도하고 있는데 개발협력 분야는 아직 좀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국제 기준을 적용하는 데 급급하거든요. 저는 다음 특히 이제 MZ세대 같은 경우는 빨리 이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좀 국제 의제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도 빨리 갔으면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제가 좀 밑거름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번의 기회는 있었겠죠, 당연히. 그렇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은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일까? 과연 이 세상의 변화에 얼마만큼 내가 기여하고 있는가? 왜냐면은 세상을 보면은 기후위기는 계속 악화되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 반복해서 구테타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뭐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제일 좌절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쪽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봉사나 희생 같은 거를 뭐 당연시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후배들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걸 보면서 그럴 때, 이쪽 분야들은 왜 빨리 안 변할까?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어떤 일을 이제 선택할 때 굳이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난 안 해도 되지.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데가 어딜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개발협력단체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서 임금이 작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포기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 개인도 그렇지만은 제가 시민단체 활동하지만은 제가 매달 보면 한 10개 단체를 후원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 직접 가지면서 후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적 전문성을 가지는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큰 꿈은 같다라는 그것들을 계속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